유럽 본토 해안에서 북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나라 영국.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진 단일 국가로 수도는 런던입니다.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주소는 다우닝가 10번지. 무려 300년 역사를 가진 영국 총리의 관저입니다. 한때 철거 위기에 놓인 적도 있지만 영국의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한 다우닝가 10번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 정상의 집, 여기가 어디이고?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다우닝가 10번지로 안내하겠습니다. 바로 영국의 총리 관저인데요. 영국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서 대영 제국이다 라고 불릴 만큼 말 그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불릴 만큼 정말 커다란 영토를 자랑했었죠. 식민지가 다 해체되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전히 영국에 대한 이미지는 큰 나라, 대국, 이런 것도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국의 총리 관저 다우닝가 10번지를 통해서 영국의 역사, 선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창무 교수님, 김성조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창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먼저 이 자료에 의하면 다우닝가 10번지가 1682년에 지어졌다. 역사가 상당한 것 같아요. 2021년을 기준으로 무려 339년이 된 건축물이라는 거 좀 부러워지는데요. 대단하다 싶고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지금 오늘날로 치면 재무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의 저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1895년에 영국에서 제1 재무장관이 총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재무장관의 저택이 총리 관저로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다우닝가 10번지는 영국 국민에게도 유명하지만 또 익숙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사실은 다우닝가 10번가는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들어서 친숙하기도 하겠지만 영국 사람들한테는 근처에 국회의사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버킹엄 궁전이라든지 등등과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죠. 그래서 굉장히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지만 친근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이 아마 TV에서 보신 분들은 혹시 그 건물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그러냐? 네. 굉장히 평범하거든요. 평범하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대국이라고 하기에는 이미지가 너무나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평범해서 이거 왜 이럴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대국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조금 소박한 건물이다 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 그렇죠. 사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은 도시민들, 중산층에 사는 타운하우스라는 집이 있잖아요. 그런 타운하우스로 지어진 집의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10번지라는 그 10이라는 숫자가 그 건물의 관저 정면에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넘버 10, 이것이 그 총리 관저의 그 애칭이 될 정도로 네. 위치가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굉장히 평범하고 친숙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10의 의미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10번가 위치인 누구나 거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네. 그 번지수의 하나일 뿐인 거죠. 그렇군요. 우리와 같은 존재. 아.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 영국, 이것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칭찬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 다우닝가 10번지는 영화 속에서도 발견된다면서요? 네,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자주 나오는 영화가 있죠. 휴 그랜트가 나왔던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휴 그랜트의 직업 자체가 영국 총리 역할을 맡고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총리와 또 비서와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총리 관저를 자연스럽게 배경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만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물이 인상적으로 남아있지 않은 거 보면 조금은 평범한 건물이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여왕이 있고 입헌 군주제다. 근데 영국의 정치 제도는 어떤지 제가 아는 게 딱 요 정도거든요. 여왕이 있고 입헌 군주제다. 영국도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의원 내각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권력 융합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고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가 총리와 내각을 구성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한 대통령제에선 임기가 고정되어서 보장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총리와 내각이 의회에 의해서 불신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국가의 원수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주제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한때는 영국 여왕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상징적인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여러 나라들의 원수이고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라팔가 광장에서 피카딜리 서커스를 지나 더몰 거리를 따라 계속 가면 영국 왕실을 상징하는 버킹엄 궁전이 나옵니다. 버킹엄 궁전은 영국 왕실의 실무자의 집이며 국빈을 맞이하는 공식적인 장소입니다. 궁전 앞에는 영국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빅토리아 여왕의 기념비가 있으며 꼭대기에 있는 황금 천사 조각이 궁전의 수호신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네. 당시 여러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던 만큼 그 식민지였던,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에 가면은 그 영국의 건축 양식과 본토의 건축 양식이 합쳐진 오묘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정작 영국의 건축 양식은 어떤 거지? 라고 할 땐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은 영국 그러면 보통 유럽의 역사에서 보면 영국은 건축 문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유럽의 건축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건축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는 이탈리아거나 프랑스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적으로 내세울 게는 특별히 많지는 않지만 그 식민지를 경영하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거대하고 마치 자기들이 유럽의 본토 건축을 대표하는 듯한 그런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짓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는 총리 관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국 런던에서 보면 평범하게 보는 많은 그런 주택들 중에 하나처럼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18세기에 유행했던 그 조지안 스타일의 건축입니다. 네. 보통 19세기의 빅토리안 스타일은 굉장히 화려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지안 스타일 빅토리아가 굉장히 어렵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조지안 스타일은 영국 왕 조지가 있었던 시기의 건축. 빅토리아 스타일은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던 시기. 그런데 빅토리아가 영국에서 아주 전성기였다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화려했던. 그만큼 화려하고. 그러니까 조지안 스타일은 아주 평범하고 바로 그러한 분위기가 총리 관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세워질 당시는 조지아식의 건축이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타운하우스 있고 예. 건물이 쭉 붙어 있었겠죠. 근데 이 건물이 당시에 그 건물은 3층 높이였고 그 위에는 다락방이 있는 구조. 그 안에서 총리 가족들은 한 2, 3층 정도를 거주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하게 영화 속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삼직한 총리도 우리랑 같은 곳에 사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총리는 어디서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총리가 일하는 곳은 좀 더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좁고 긴 복도를 조금 지나가게 되면 그 뒤편에 그 몇 개의 건물을 합쳐서 좀 증축도 하고 다시 짓기도 하고 하는 곳에 총리의 집무 공간이 있는데 집무 공간은 좀 숨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건물도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요. 크지 않고 아주 좁고 굉장히 복잡하고 북적북적대는
아마 일하는 분위기는 충분히 분위기가 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된 만큼 당시의 규모 그대로에서 약간의 중축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땐 좀 작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영국과 프랑스를 유럽을 이끈 두 나라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혁명을 통해서 귀족 제도를 없앤 프랑스의 대통령궁이 굉장히 화려한 거에 비해서 귀족 제도를 남겨놓으면서 근대화된 영국이 이렇게 평범한 집에서 총리가 생활하다니 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죠. 의외다 싶은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 다우닝가 10번지가 영국의 역사와 함께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그 타운하우스가 이제 재무장관의 저택이 되었다가 총리 관저로 좀 사용되고 있는데 당시에 지금까지 그곳에서 재무장관으로 임명돼서 또는 총리로 일을 하면서 살았어야 했던 31명의 그 장관 또는 총리 중에서 불과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곳에서 살았을 정도로 그 관저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저도 너무 오래된 집은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현대로 오면 좀 낫겠지만 조금 이정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예. 그 재무장관이나 그 총리가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귀족 출신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훨씬 더 좋은 집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 집에서 누추한 집을 살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도 임명은 받았으니까 자기의 집을 어떻게 사용은 해야겠고 그래서 자기 친구나 친인척들한테 임대해주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좀 특이한데요?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로서는 꼭 관사를 그런단 말이야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네. 그게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평범한 건물이어서 친서민적인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총리의 안전을 어떻게 지키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너무나 가운데 떡하니 중심가에 버티고 있어서. 있고 너무 평범한 곳에 묻혀 있으니까. 예.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이 우려하는 상황이 이제 1991년에 일어납니다. 영국은 이제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이기도 하지만 연합체 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지역의 분리 독립을 원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요. 그 분리 독립을 원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테러가 일어나는 거죠. 테러라는 표현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자기들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박격포로 총리 공간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다행히 총리는 안전하게 이렇게 목숨을 유지하고 큰 문제는 없었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그 다우닝가 10번가의 상징적인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검은 오크로 된 1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그 정문이 네. 현관문이 방폭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신변의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문을 방폭의 철문으로 바꾸는 정도로 하고 물론 나머지 안정적인 처리는 했겠지만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영국에서는 재미있는 것이 우리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식이라는 게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 정상들이 와가지고 축하도 해주고 대중들이 모여서 모이게 되고 그 앞에서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아주 멋있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되고 이러한 웅장한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국은 딱히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총리가 된 사람이 여왕을 만나서 여왕에게, 근데 그건 이제 비공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왕과 사진 한 장 찍고 여왕에게 이제 무릎 꿇고 뭐 임명을 받고 이제 지금부터 총리로 임명한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럼 약간 썰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행사를 마치고 이제 총리 관저, 아까 넘버 10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 이제 다 친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고 그 과정, 영국 지금 총리가 여왕을 만났다, 나와서 지금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과정을 텔레비전에서 생중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총리에게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열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 집 바로 앞에, 그냥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아주 평범한 집 앞에 그냥 연단 하나 세워놓고 연설을 간단하게 하고 가족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젊은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 같은 경우에는 애가 3명이 있었는데 정말 어린이 3명을 데리고 화목한 가장처럼 보이는 거죠. 그냥 평범한 가장으로서 그런 모습도 함께 연출하면서
그 연보텐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예. 뉴스에서 봤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너무 귀여웠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네. 영국은 연합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섬마다의 선거제도도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영국의 일단 총선부터 설명을 드리면 영국의 총선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각 지역구가 있고요. 별도의 비례대표가 있지 않기 때문에 1인 1표로 해서 표를 던지고 그 지역구에서 가장 한 표라도 많이 나온 사람이 당선이 되는 1인 당선 단순 다수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국 총선은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제도를 하자 이런 요구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그런 국민투표가 진행되기도 했었지만 부결이 됐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런 안정성 있는 다수당을 만드는 단순 다수제를 선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신 바와 같이 또 스코틀랜드나 웨일즈나 이런 지방에서는 또 다른 선거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지방의회에서는 비례성이 높은 우리로 치면 1인 2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혼합형 선거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선거 연령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선거 연령에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만 18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데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만 16세, 그러니까 지방선거 기준으로 해서 만 16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재밌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2014년에 스코틀랜드가 이제 우리도 독립하겠다고 해서 독립투표를 하기로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네네. 그걸 영국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고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더 어린 18세가 아니라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청소년들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그때 16세부터 투표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코틀랜드에서 16세 선거권이 정착이 됐고 웨일즈도 그 16세 선거권을 최근 들어서 수용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한다면 만 16세면은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선거가 가능한 그런 그런 식이 것이죠. 되겠네요. 네네. 네, 흥미롭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수상 관저가 총리의 관저 다우닝가 10번지가 영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 하나씩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영국 하면 우리는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칭이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로 영국은 대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대국의 이미지에 맞는 총리 관저를 생각하셨던 그 시청자분들이 계셨을 텐데 아마 그렇게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총리 관저의 모습은 아까 김성조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상원과 양원으로 구성된 정치 제도랑 굉장히 잘 맞물려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원은 귀족원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다음에 하원은 서민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영국의 정치 제도에서의 실권은 하원이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원을 대표하는 총리가 서민원이고 그 서민원을 대표하는 총리는 일반 런던의 또는 영국의 평범한 중산층과 같은 집에 살고 있다라는 이미지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총리 관저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총리 관저에서 바로 2차 대전을 어떻게 보면 승리로 이끈 장소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주요한 정책들이 나왔던 중요한 장소입니다. 대부분의 세계의 큰 나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거대한 저택을 가지고 있듯이 영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로 2차 대전 때는 폭격을 맞아서, 그러니까 그 건물은 직접 맞은 건 아니지만 주변에 폭탄이 떨어져서 상당히 건물이 망가졌던, 그래서 이제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적도 있지만 아니다. 우리는 전통을 유지하고 유지보수하면서 그대로 나아가자. 그런 것들이 바로 영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잘 보여주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집스러움이 나름의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의 수상 관저에 대해서 사회사적 관점으로, 정치사적 관점으로 함께 풀어봤습니다. 안창모 교수님, 김성조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가릿 대처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국의 유산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가 바로 이 다우닝가 10번지라고요. 그 안에 담긴 의미 다시 한번 새기게 되네요. 오늘 이렇게 영국의 수상 관저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수상의 집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